자, 우리가 DB 관련된 내용은 이미 공부를 다 했기에, 자, 여러분들한테 프랙티스 챕터, 왜 8이 돼 있노, 나는? 여러분들은 8 맞나요? 네. 근데 제가 드린 건 10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10장은 드렸고요. 9장은 넘습니다. 그거는 개발환경 제가 세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한테는 설명할 때는 그걸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스레드풀이라고 기억하죠? 맞나요? 지금 스레드풀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나? 너무한가 이거? 그 고급 기술을. 자, 여튼 뭐 오늘 뭐 전부 다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와이카노? 어이 신여자,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와, 나한테 시비입니까 이기가? 자, 오늘은 제가 일단 요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DBCP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BCP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 커넥션 풀 요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받아서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다 받으셨죠? 자, 이제 커넥션 풀도 얘는 서버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톰캣 서버에다가. 서버는 하나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 그냥 작게 할까요? 예? 자, 이 톰캣 서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커넥션 풀도 역시 서버에다가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미 그래서 커넥션 객체들이 정해진 수만큼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건 우리가 지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가져다 쓰는 개념, 즉 다시 말해서 스레드풀하고 개념이 똑같다, 그죠? 맞나요? 단지 스레드냐 아니면 커넥션 객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DBCP는 자, 따라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알겠죠? 풀은 우리가 자바에서도 배웠듯이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웅덩이,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DAO와 DTO에 대한 객체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 DB에 이제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모델단에 들어가죠. 모델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MVC 패턴에서 이제 모델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그래서 DB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DB와 관련된 일, 로직을 이제 처리하는 객체를 칭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흔히 있는 것들을 이제 셀렉트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담아두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셀렉트를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러면 필요하면 우리가 DTO 객체에다가 담아서 보기 좋게 가지고 오는 게 바로 두 객체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DAO는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커넥션을 해서 데이터 추가 삭제, 수정 등을 작업을 하는 클래스고, 일반적인 JSP
혹은 서블릿 페이지 내에 위에 로직을 함께 기술할 수 있지만 요래 돼 있어요. 요게 이제 MVC 패턴 1입니다. 원 모델입니다. 그런데 아예 완전 다 분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 패턴이고요. 아무튼 JSP 페이지 내에서 이제 막 우리가 자바 코드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작은 프로젝트라면 이제 자바 코드도 들어가고 HTML 태그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작은 프로그램이면 그냥 자신만의 웹사이트라면 뭐 그냥 자신만의 홈페이지 정도의 규모라면 뭐 이렇게 그냥 모델 1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DAO 객체도 늘어날 거고 DTO 객체도 늘어날 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 MVC 패턴 2유형인 이제 완전 분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난잡하지가 않고 유지보수가 좋습니다. 여튼 자, 유지보수 및 코드의 모듈화를 위해서 별도의 DAO를 만들어 사용한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DTO는 말 그대로 T자가 트랜스퍼, 뭔가를 옮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DAO가 DB에 접근해서 DB에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엔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한다든 인서트를 한다든 뭘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셀렉트를 했다. 그럼 리스트를 쭉 담아와야 돼.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즉 DTO 객체, 뭐 흔히 우리가 또 이제 자바 빈이라고도 하죠. 그런 객체를 만들어 두지 아니한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담아올지 가져올 수야 있겠죠. 굉장히 난잡하게.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기 좋게 이제 살짝 이제 뭐 틀에 담아 가지고 가져와서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컬렉션 객체에다가 담아서 그거를 이제 리절트 셋에다가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조회다, 리스트를 조회하는 거다. 그럼 셀렉트만 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행만큼 우리는 뿌려줘야 되죠. 어디다가? 화면에다가 혹은 화면에다가 뿌리는데 뭐 테이블에 뿌리든 아니면 뭐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그룹 로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뿌려도 되고요. 이쁘게 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튼 DAO 클래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데이터를 일반적인 변수에 할당하여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미친 짓입니다. 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데이터를 일반 변수에 할당한다. 테이블이 몇 개인데 컬럼 한 개당 변수를 뭐 배열도 아니고 뭐 맞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이거는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의 빈 DTO 객체가 있다면 DB를 이제 연동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똑같은 데이터 타입과 똑같은 변수로 지정을 해주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제 우리가 통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금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 앞에다가 자기가 뭐 수식어 접두어로 뭐 P 언더바 혹은 D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약간의 구분을 지으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여튼 웹브라우저에서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던지면 서블릿에서 받든 JSP에서 받든 둘 중에 하나가 받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JSP에서 다 받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DTO 포함시켜서 DAO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서 뭐 어떠한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DTO에 담아서 이쪽으로 뿌려주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게 모델 1입니다. 모델 1. 알겠습니까? 예.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풀입니다. 자, 커넥션 풀을 이용한 DB 연동. 자, 풀은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자바 시간 때부터. 클라이언트에서 다수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DB에서는 그렇죠. JSP에서는 커넥션 풀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바 강의 때 스레드 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도 커넥션 풀 개념도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생성해 놓고 클라이언트한테 접속해서 가져다 쓰는 개념이고, 다 쓰고 난 커넥션은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소멸하는 시간은요, 서버가 중지가 되든지 할 때 되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다수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요즘에 DB하고 연동을 안 하는 놈이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어떠한 데이터를 하나 보기만 끌고 자기 데이터를 끌고 오기만 하려 그러면 무조건 DB에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뭡니까? 클래스 4네임 해서 드라이버 매니저로부터 get 커넥션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하게 되면, 우리야 작은 거야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큰 웹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고안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아무거나 제가 한번 적어놔 봤는데, 그냥 이거는 저도 강의를 듣다가 누구 걸 듣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놔 봤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직장인이 한정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지닌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타 짜장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그쪽에서 이 수타니까 이거 막 찢고 뽑고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려고 그러면 먹기 바쁘다. 먹기 바쁘고 그러다가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면 먹기 바쁘고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음료수 한 잔 먹고 할 시간조차도 없더라 이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미리 좀 장사 잘 되는 곳들은 회사원들을 상대로 하는 데는 전부 다 이렇게 커넥션 수타 짜장을 짜장만 안 올렸지 면은 다 만들어 놓죠. 그죠? 예, 그래야 저것들도 돈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서버에 있는 컨텍스트 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컨텍스트 XML 파일은 건드릴 일이 없어요. 건드릴 일이 없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우리가 추가할 때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아울러 퍼블리시를 해준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JDBC 드라이버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자, 네임은 말 그대로 내가 이 DBCP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OS는 인증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우리 많이 썼다, 그죠? com.mysql jdbc 드라이버 맞죠? 네, 드라이버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URL jdbc mysql 하고 localhost 3306 하고 여러분들이 접속할 DB명 적어주면 된다, 그죠? 다 할 줄 알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타입, 자바X, SQL 우리 데이터 소스로부터 얻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예. 그리고 맥스 액티브는 이제 100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효하게끔 이제 만약에 아무도 없어. 최고는 100개고 아무도 없을 때 살려두는 거는 10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remove
이거는 나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맥스 웨이트는 뭐 이거는 5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두 개는 뭐 굳이 안 적더라도 요 정도는 우리가 적어 놓으면 우리가 DBCP를 해놓고 요렇게 서버에 관련된 폴더, 즉 이걸 의미하죠. 자,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서버가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서버 있잖아. 여기에 가서 여기 보면 컨텍스트 XML이 있다, 그죠? 예?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기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 밑에 여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어 놓고 무슨 내용을 적든지 간에 이거는 복사본입니다. 이 서버의 폴더에 들어가 있는 값은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 퍼블리싱이 되긴 하는데, 자, 요렇게 적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뭔가 내용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로컬 호스트를 누르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publish to 이제 서버에 바로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로는 Ctrl Alt P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stopped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synchronized라는 말이 떠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었던 내용이 서버에 동기화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하라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들이에요. 뭐 네임은 데이터 소스의 JNDI 이름이고요. 그냥 이름을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OS는 인증 주체. 아까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통캣 컨테이너가 인증 주체가 되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다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커넥션 풀로 만들어 놓고요. 커넥션 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갔나요? 여기에서 자주 변경되는 건 요 세 가지밖에 없죠. 맞나요? 맞잖아. 여기에서 변경되는 건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특히 로컬호스트 이거는 IP 변경될 때 요거만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유저 이름 바뀔 때 이거 변경시켜주면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요렇게 한번 해놓고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커넥션 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프로젝트 하면 여기 이제 이걸 스태틱 객체로 다 만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커넥션에다가 하나하나 때려쳐, 그죠? 맞나요? 예, 때려 놓고 여러분들이 쓴다는 건데, DBCP는 이렇게 단 한 번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컨텍스트 객체에다가 우리가 이니셜 컨텍스트라는 구형 클래스를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다가 자, 요거 컨텍스트에서 이게 바로 컨텍스트 XML 파일을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름으로 줬던 거 자바 컴프 하고 env, 이거는 컴프 폴더의 environment 폴더 밑에 jdbc/dbtool이라고 줬다. 이름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이름을 제가 여기에 dbtool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땡겨 오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con해서 데이터 소스 get connection 이렇게 하면 이제 DBCP 연동 선동, 아이씨 이것들이 진짜, 이렇게 DBCP 연동을 우리가 성공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실제 DBCP를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쓰면 통캣에 하나만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 그죠? 프랙티스 1, 프랙티스 2, 프랙티스 3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코드만 있으면 다 접속 가능하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깨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뭐죠? 뭐가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게 좋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바꾼다든가 혹은 또 뭡니까 뭐 집에 들고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들고 가서 한다든가 회사에 면접 보러 가서 이거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좀 하여튼 PC가 바뀌면 서버에다가 아까 그 소스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 소스 안 넣어주면 이거 안 먹힙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하셔서 이렇게 DBCP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한번 해보고 아하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코드를 다시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맞나요? 아니면 뭐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뭐 던지면 되는 거고요. 자, 됐죠. 요렇게 해서 커넥션 풀에 대한 이론은 마치도록 하죠.